자, 계속해서 취득세, 과세 여부 등 관련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무사대주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취득세 부과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부과한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라는 키워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를 아니한다.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주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답이 어려웠던 주제인데 첫 번째, 취득세 부과한다라는 명제 무사대주라고 하는 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무상이용권이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1번 옳은 표현 되겠고요. 2번 좀 특이한 질문이죠.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인데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해서 이건 옳은 표현에서 국, 외, 판법, 공, 검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외, 판법, 공, 검에 해당되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대수선 제외 나와 있죠. 다 읽으면 안 돼요. 자, 무사대주 찾아보셔야 돼서 대수선 제외. 대수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대수선 제외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맞고요. 5번 맞고요. 요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찍는 문제입니다. 해서 답은 4번이 됐던 사례인데 4번은 의미가 없어요. 말장난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해서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한 후 화해 조서 등에 의해서 지금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뭐가 틀렸냐면 등기 등록하기 전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거의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고 캐치내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1번 하고요, 3번 하고요, 5번 지문을 마스터를 해가지고 대강 찍는 방식 요거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유상 취득을 보지 않는 것은 해서 쉬운 문제죠. 그래서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유상 승계 취득에서 자, 배우자 나와 있고요. 자, 직계, 비속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 나와 있습니다. 직계, 존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뭐가 된다? 유상 승계 취득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러면 이에 대응해서 앞에서 우리 부담부 증여 관련해서 상당하면 뭐가 되고 유상 승계 취득이 되고 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이 된다. 그래서 제외한 외 나머지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5번을 모르더라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면 다 뭐로 본다? 유상 승계 취득으로 해석하는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갈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상 승계 취득이 됐든 무상 승계 취득이 됐든 당연히 취득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되게 된다. 해서 아까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가지고 따질 때도 이런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옳은 표현해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취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법에서는 세금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등기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2번 자, 주택조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아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식이죠. 우리가 주택법이라는 법을 보다 보면 자, 내 집 마련의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이슈 삼아 냈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주택조합이 자, 건물을 완성을 하게 된다. 그럼 원시취득 2.8%, 그 다음에 6억 이하면 주택에 관한 유상 승계취득 바로 1%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3.8%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그냥 2.8%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계 비속 나와 있죠. 끄트머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직계 비속 끄트머리 가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해서 4번을 틀리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5번 직계 비속 끄트머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직계 존비속 얘기 나오면 다 어떻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걸 읽어보고 자식할 필요도 없고 메리트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2번은 거의 풀기가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그 대신 나머지 배우자 직계 좀비속 나오면 다 어떻다? 유상 승계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몰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게 세팅했던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과목도 그러하지만은 지문을 다 소화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기본 맥락.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내왔던 거라도 정확하게 소화하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과점 주제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29회 때 출제가 됐고요. 지금 제가 앞에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 60%, 10% 이런 식의 얘기들. 그게 이제 아마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 먼저 간주취득이라고 하는 거. 자,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 이건 간주취득이 아니죠. 그래서 법인 설립한 후에 취득했을 때만 어떻다? 간주취득으로 본다 해서 이렇게 법인 설립 시에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그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두 번째,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다. 그럼 당연히 간주 취득의 문제가 발생할 테고요. 디귿번,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 주주가 지닌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요건 이제 아까 60%였다가 70%가 됐다. 그러면 어떻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주 취득으로 해석을 한다. 해서 그나마 좀 쉬웠던 게 니은, 티귿 두 가지는 간주 취득에 해당되고 기억은 아니다. 그럼 이제 리을번이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인데요. 과점 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으나 과점 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어떤 법인의 주식 등을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40%를 취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30%를 취득하고 있다. 병이 예를 들어서 또 30%를 취득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갑과 을이 부부관계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면 둘 다 과점 주주가 아니고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과점 주주 집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갑과 을 부부라고 쳤을 때 얘들은 뭐야? 전체를 과점 주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갑의 지분 10%가 을한테 40% 넘어가고 자기는 30%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굳이 어떻다? 자, 추가적으로 간주 취득으로 볼 여지가 없다. 해서 리을번이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사례. 그래서 총 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이때는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워서 두 개냐 세 개냐 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했던 그런 주제. 자, 그래서 지금 29회 때 지금 간주 취득의 범주 물어봤거든요. 어디까지가 간주 취득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물어볼 수가 있다. 해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아까 60% 70% 했던 그 경우 있죠? 그 문제가 21회 때인가 22회 때 나왔던 주제인데 이 문제 나왔으면 번호는 31회 때는 내일 문제가 그 문제 하나밖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연부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화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서 그냥 이건 쉬웠었죠.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해서 전기 등을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게 이제 이용 비용이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만 포함되지 않는 거 판이 보부 할비,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 거, 전기가스 열 등의 이용 비용이라고 하는 거, 보상 비용이라고 하는 거,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할인 받은 금액, 법인 안자가 또 법인 안자가 낸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소위 이름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나올 문제는 빠네요. 박스 쳐놓고 이렇게 쭉 깔아버리겠지. 그러면서 다음 중 뭘 가지고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올바르게 연결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들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한 문제. 그리고 나서 자 지금 29회 때인가요? 또 한 번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죠.
자, 29회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갑은 특수 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신고한 금액이라든가 또는 자, 시가 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격 이 개념을 잡아내야 되고 사실상 취득가격과 관련해서는 국외판법공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판이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긴즉슨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라는 의미로 새길 수 있겠다. 그죠? 국외 판법 공검에 해당되면 어떻다? 사실상 취득하기.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일 없이 뭐 읽고 이래 갖고는 전혀 답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읽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그냥 무조건 시험 문제 과세 표준 얘기가 나오면 뭘 다룰 것이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물어보게 될 것이고 공부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문제를 읽어보지 마시라고. 무조건 과세 표준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요? 지금까지 문제가 7년 동안 사실상 취득가격 요것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막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자, 그래서 계약 내용을 보니까 총 매매 대금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말하고 되어 있는데 일단 5억이 될 테고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이 되겠죠. 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판이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것만 외웠거든. 두 번째 이슈. 자, 총 매매 대금 외에 어쩌고 저쩌고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판이보부 할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 그 다음 매각 차손 나와 있죠? 읽지 말고 자 이런 것들도 판이보부 할비 어떻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5억 1,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사례 문제가 겁나 어려운 것 같은데 대충 봐야 돼.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가야지 1분 안에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두 가지라고요. 사실상 취득가격, 국외 판법 공검 요쟁점 하나 쉽게 구성할 테고 그리고 나서 실제 계산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할 때는 자 판이보부할비 이 아이들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 나머지 열 몇 개가 되는 건 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이 되게 된다. 문제를 통해서 외우시는 거야. 미리 마음의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돼. 취득세 과세 표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 이걸 전제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5억 1,100만 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니고 이걸 일 없이 읽어버리게 되면 이미 절대 1분 안에 읽지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체 감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시라. 사실상 취득가격 관련해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런 정도는 숙달이 되셔야 돼. 그래서 먼저 상속으로 인한 농지 2.3%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오른편 공유물 등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원취득 2.8%의 세율을 적용을 한다.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에 취득이라는 거 2.8%에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을 일 없이 보면서 외우셔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니까 이걸 못 외워. 무조건 기계적인 암기가 필요한 것들을 단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과세 표준과 세율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50만 원 이하가 되면 어떻다? 비과세 2,5에 해당이 되는 거죠.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아까 공유물의 분할 이런 거 있었죠. 환상이 분분하면 자 표준세율 마이너스 2%, 표준세율에서는 얼마? 바로 2.3%, 2.3%를 적용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생략하면 안 되고요.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겁나 쉬웠던 거. 요즘에 설레지 않는 거. 여기서는 요즘에는 국외 판법 공검을 전제를 깔고 이게 25회 때 문제, 아까 27회 때, 29회 때 문제는 뭐였어요?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거. 요걸 가지고 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4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5번 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인 주택 1%입니다. 해서 1000분의 1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거 유상승계 취득 1, 2, 3 이렇게 갔던 것이고요. 농지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의 세율을 적용을 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드릴 주제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계약금 등을 포함한 데서 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거의 출제 5, 6, 12가 나오게 될 지문이에요. 왜? 예외가 있으니까 해서 하여튼 원칙적인 명제 깔아놨고요. 자 건축으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한다. 아까 이전할 때 이전이라든가 또는 이제 개수 이런 거 할 때 이 부분 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원시 취득으로 봤었고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을 합한 세율에서 틀렸죠. 뺀 세율 겁나 어려웠어. 표준 세율 마이너스 2%를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을 합한 세율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다음 4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에 취득에 관한 토지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모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건 이제 아까 50만 원 이하의 취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하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요. 사실 그럴 일은 없는데 세법에서는 요런 땅 쪽에서 거래하는 거, 요거 막으려고 요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자체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주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서 자, 요 문제는 2번, 3번 정도가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위주로 했던 것들 가지고 답을 뽑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 앞으로 시험 보실 때도 그 자꾸 답이 됐던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아보는 게 이게 공부 점수가 나오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 자,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 세율은 해서 자, 농지라고 하는 거 상호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 승계 취득이냐 무상이냐 그랬을 때 유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매매교환 임대차는 유상에 해당이 되게 되죠. 해서 자, 지금 농지에 대한 유상 승계 취득 1, 2, 3, 4에서 3%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냥 세율 문제는 거의 매년 거의 도배하다시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문제라서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공유 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의 세율은 그래서 공유 농지의 분할 나와 있죠. 2.3%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2.3%.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정도까지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해서 상속으로 거물을 취득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 농지는 뭐가 되고? 농지는 2.3%고 농지 외 부동산은 얼마? 2.8%를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줄줄 외워야 풉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 나와 있죠? 얼마? 2.8%. 자, 우리 비영리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 상속 외 원인으로 취득을 한다 했을 때 2.8%. 그 다음에 공유 수면의 매립 얼마? 2.8%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9억 원인 주택을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갔었죠. 6억 자 6억 해서 6억 이하가 있었고 6억 초과 9억이 있었고 9억 초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9억 원이면 이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해서 얼마 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1, 2, 3, 4 해서 얼마 3%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30회 때 문제 구성됐었고요. 이미 이 관련해서 이건 뭐 쉽게 풀 수는 없는 건데 볼까요? 농지 상호 교환이라고 하는 게 24회 때 그 다음에 자 농지 얘기를 또 살짝 흔들어 주죠. 농지의 분할 이건 분할이 포인트가 되는데 27회 때 그리고 자 이 문제에서는 농지라고 하는 것의 유상 승계취득 바로 3%를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나오는 게 다 정형화 돼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외울 수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해서 쉽고 어렵고는 없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이 있을 뿐이지. 해서 이렇게 세율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자 중과 기준세율 계지과라고 하는 거 환상이 분부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세율을 적용했었고 계지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계지과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먼저 개수라고 하는 거 읽기는 좋아요. 근데 뒤에 함정판단 말이야. 바로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증가되는 면적은 뭐를 본다? 원시 취득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두 번째 자 토지 지목, 자, 계지과에 2% 세율 적용을 되고, 과점 주주 나와 있죠? 이것도 2%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어떻다?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외 농지 상속은요, 아까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일단은 계지과라고 하는 거 표준 세율 마이너스 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것들이 니은 디귿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줄줄 꿰셔야 됩니다. 적당히 하게 되면 말려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하는 것. 세율을 이 얘기는 뭐냐면 환상이 분분. 이렇게 가야 되죠? 환상이 분분해서 환매 등기 하면 이거 뭐가 된다? 환. 두 번째 상속 없네. 두 번째, 세 번째, 이전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분분해서 재산 분할하고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해서 환상이 분분하게 되면 기여,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바로 중과 기준세율 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여기서도 이제 굳이 나머지는 별 이슈가 안 될 테고요. 요거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아니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2%죠. 그래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세율을 적용하는 케이스고 얘가 이제 임시건축물 취득이 2%인데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 있는 거랑 똑바로 외워요. 계지과라고 하는 거. 요게 2%. 그다음에 환상이 분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개념을 보셨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요. 자, 가서 볼까요? 해서 지금 사안을 보게 되면 취득세 납부징수라는 주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래서 요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정리를 아예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요 사실상 취득하면 그냥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등기 안 해도 취득세는 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문 쪽에 있던 거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납세지, 자 부동산의 소재지라고 해서 국세,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나와
나와 있는 쟁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신고납부 60일에 6개월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색칠해봤자 아무 쓸모없죠. 그래서 왜 원칙과 예외 문제로 가야 되니까, 이게 한번 나왔었죠. 바로 넣기 문제로 60일, 6개월 이렇게 나왔던 적은 있는데, 실질적인 문제 구성은 제외라는 거, 예외, 특례 조항 해서 등기 등가 먼저 이루어지거나 할 때는 60일, 6개월 되기 전에 등기 관련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부터 취득세 미리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해서, 뒤에 문제 중에 하나 60일에 6개월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 60일 안 됐는데 6개월 안 됐는데 그 전에 먼저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까지 취득세 미리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가산세 관련해서 보통 징수에서 이슈가 되는 거 중가산세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개념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죠. 가산세라고 하는 거,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주제가 이슈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중가산세. 이게 지금 요즘엔 좀 출제민도가 떨어지는데 한때 되게 유행했던 문제가 중가산세 해서, 지금요 신고하자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고 매각하다 걸렸다. 미신고 전매. 이게 이제 우리가 등기법 할 때는 중간 생략 등기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걸리게 되면 얼마?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00분의 80이라는 게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장부 미보존이라고 하는 거. 이게 끝에 가면 100분의 20 나오는데 100분의 10이라고 해서, 자,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와 관련된 증거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하게 된다 해서, 요즘엔 많이 출제가 안 됐는데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게 중가산세. 제일 마지막 나왔던 게 100분의 82 얘기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뒤쪽 부분은 거의 낼 만한 이슈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아까 60일에 6개월 얘기, 자, 뭐 납세지 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60일에 6개월 얘기, 바로 넣기 문제 한 문제 구성하고요. 대부분 나머지 지문은 등기 신청서 접수한 날까지, 미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 접수한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 뭐 그다음 나올 게, 결국은 여기 남는 게 뭐야? 바로 중가산세 100분의 80하고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뒤쪽은 다뤄질 주제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문제 가지고 몇 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일단 1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업권을 제외한 각종의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어려웠어. 업권도 포함입니다. 고칠 것도 없어.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돼. 우리는 딱 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몇 개만 달달로 외웠기 때문에. 2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했다 할지라도 필요한 거 이거죠.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이거 뒤에만 보면 될 거, 이걸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 얘기 나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법인 설립 시가 아니라 법인 설립한 후에 가야 될 거.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 답은 아닌데 자주 나오는 지문.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할 때 이거 간주 취득으로 본다라고 했었고요.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의 상당은 뭐가 된다? 유상 취득이 되나요? 자, 유상이 돼야 되죠. 근데 이 지문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채무액 외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 이렇게 해서 상유 외무 이런 식으로 아까 정리를 했었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해서 자, 요 문제가 26회에 드물게 나왔던 2번 지문,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왔던 지문이 길어서 잘 얘기 곤란했는데 요렇게 보셨고 1번 같은 것들은 절대 뭐가 틀렸다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옳게 해서 답을 구성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주 지저분했던 문제 유형, 그 정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납부 기간에서 60일에 6개월이라고 하는 거. 자, 요 문제는 요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약에 60일 6개월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미리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등기 신청서 접수할 때까지 미리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괄호넣기 문제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죠?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80%, 10% 이런 주제 낼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해서 가볼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1번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이라고 하는 거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모릅니다. 공부 안 하셨어. 우리가 개, 지, 과 중에서 계속 공부했던 것은 과점 주주 얘기만 공부를 하셨어.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답이 되는 주제를 찾아가셔야 된다. 2번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할 때 등기를 관계없이 사실상 연부금,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해서 모를 얘기. 이것도 취득 시기에 관한 주제. 얼마나 좋아요. 공부했던 주제를 가지고 답을 골라내는 게 3번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등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일단 모르겠고, 자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이게 겁나 어렵다고. 자, 미등기 전매, 자 미신고 전매에서 100분의 80이고 장부 미보존은 100분의 10. 얘는 언제든지 답이 될 수 있는 중요 이슈 중에 하나. 왜? 법조문 제일 뒤에, 취득세 제일 뒤에 있는 조문 중에 하나가 이 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좀 특이한 게 나왔구나.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할 경우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다 해서 등록면허세, 취득세 같은 맥락입니다. 등기 명의인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다만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가 실행됨에 따라서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밋밋하게 5번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질문 1번 자 취득일로 본다. 그 다음에 2번 취득일로 본다. 이거 두 개 버리자고 그랬어요. 취득 시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양이 방대해서 우리가 외워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어려운 파트를 비우고 가시자 해서 제가 취득세 중에 버릴 거 하나밖에 안 버려요. 취득 시기. 너무 어려워. 지문들이. 이거 설명 드려봐봤자 이 내용을 암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비우고 가실 것. 자, 그 다음에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될 때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 표준인데 요것도 버리실 것. 과세 표준 얘기하면 사실상 취득가격 얘기하고요. 판이 보부 할비 이 아이들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얘기하고 자 아까 과점 주제에 있어서 과세 표준 계산하는 방법 그 두 개가 출제 쟁점. 자, 그 다음에 아까 숫자 보셨고 좀 특이했던 문제. 이 문제가 24회 때 두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하여튼 취득세가 됐든 등록면허세가 됐든 기본적으로 등기 명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되는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 이게 100분의 80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미신고 전매 얼마? 100분의 80. 전통적으로 겁나 많이 나왔던 문제가 100분의 80이라는 숫자 해서 1번을 틀리게 해서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지문.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해서 아까 엄밀히 따지면 신청서 제출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옛날 지문이라서 특별히 문제는 안 되겠고요.
자, 3번 등기 등록관세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권을 시장 군수들에게 통보한다. 전혀 알 수가 없는 얘기.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그 사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었죠. 가산세 세목이라고 하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감면 사유가 10% 감면 사유가 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면 90만 원 내면 되는 사안인데 무신고 자 가산세를 때려 맞게 되면 20% 100분의 20 120만 원이 돼야 된다. 그 중에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해서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지금 이제 세금으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출된 세액이 얼마?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하게 된다 해서 이제 100분의 80하고 100분의 10 이 숫자가 100분의 20 때리게 되면 상당히 거슬립니다. 해서 뒤에서는 60일 6개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0% 10%라고 하는 거 요 정도 쟁점으로 보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취득세 보셨고 다음 시간에 등록 면에서부터 이어서 검토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